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어제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최강욱이 유죄 판결을 받자 검사들 월급을 깎아라, 완전히 동문서도 아니고, 그러면 최강욱이 받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는 어떻게 되느냐고 싹 분석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저 동네 사람들이 원래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시민이가 지가 유죄 판결을 받아놓고, 유죄 판결은 지 때문에 지가 잘못해서 받은 거죠. 그런데 한동훈 보고 사과하라, 적반하장 내로남불도, 이런 케이스가 정말, 유시민은 나름 그래도 이미지가 자기가 학자 이미지를 가지고 그 활동을 해왔을 텐데 이거 학자 이미지 다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유시민이 했던 말 중에 맹자의 무수오지심 비있냐,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느낄 줄 모르면 사람도 아니다. 그것을 한동훈에게 이야기했는데 유시민이야말로 정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사람이 아닌 것 아니냐. 특히 채널A 이동재 기자 건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동재 기자 무죄 받았습니다. 유시민은 유죄 받았고, 검언유착이 아니라 오히려 권언유착으로 밝혀지고 있었는데, 사람이 얼굴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유죄 받아놓고 무죄 받은 사람과 대화를 나눈 한동훈에게 사과하라, 남에게 고통을 줘놓고 니도 사과해라, 이거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특히 무수오지심 비있냐, 이거 인용하는 거는 보고 이 사람이 어디가 고장이 났거나, 이 사람 저기 신라젠 수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말대로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유시민은 이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유시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후에, 한동훈 씨도 저도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니, 누구 보고 그래요? 지가 제일 먼저 그래야 될 텐데. 이건 자기 잘못을 두고 상대방의 이동재 기자는 무죄를 받았는데도 니도 사과해라 하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자기 마인드 속에, 머릿속에 허구나 환상, 자기 환상이죠, 속에 빠져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한동훈 장관을 3번이나 좌천을 시켰는데, 이동재 채널A 기자 문제는 혹시 취재윤리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형법상 문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형이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죄 선고 나왔죠. 이거 대부분 확정되면 6개월 형 살은 것까지 정부가 다 보상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이 그러고 나오니까 그냥 웃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이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을 보면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었죠. 관심 없어 나는 하는 말이 결정적이었는데 그 말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한 거기 때문에 유시민 지가 사과하고 또 지가 반성해야 하는 겁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했으면, 이게 대법원 가도 유죄 판결 나올 거거든요. 너무나 명백하니까. 유죄 판결 나왔으면 자기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은퇴하겠다든지 뭐 이런 사과에 준하는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털컥 뒤집어 씌웁니다. 뒤집어 씌워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제3자가 납득할 만한 논리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아닌 거 가지고 지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아놓고, 자, 유시민은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하고 2020년 7월달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본인과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 나왔죠. 한동훈 장관은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그 당시에 강요 미수 혐의로 2020년 7월 17일 구속돼 가지고 2021년 2월 3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됩니다. 즉 6개월간이나 억울한 형을 살은 거예요. 2021년 7월 1일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동재 기자가 무죄 선고까지 받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고 사과해라. 이 사람 아마 신라젠 탈탈 털어버리면 이 사람 구속될지 몰라요. 그리고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안 했다 하는 게 지금 밝혀졌는데 계좌 추적해야 돼요. 왜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해야 되느냐?
노무현 재단이 발주해서 서울 원수동에 짓고 있는 노무현 시민센터의 평당 건축비가 지나치게 높아도 높았습니다.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가 조선일보 유튜브 라이브 이슈 포청천에 출연해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땅값을 제외한 건축비가 평당 약 2천만원 선입니다. 이는 평당 약 500만원에서 600만원인 일반 건물 공사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데, 이거 설계도를 보면은 일반 건축물보다 다른 것도 없어요. 오히려 공간을 넓게 만들어 가지고 일반 건축물보다 평당 건축비가 더 작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이 문제를 6개월 정도 쳐다봤다고 하는데, 계속 틈날 때마다 문제를 제기했는데 유시민 당시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대깨문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 침묵이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죠. 여기에 대해서 고발까지 돼 있으니까 빨리 수사해가지고 지금 이것만 밝혀도 유시민은 멀쩡하게 저렇게 남한테 뒤집이 씌우고 다니는 저런 행위가 불가능해질 겁니다. 즉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계좌 추적 안 한 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즉시 계좌 추적해가지고 유시민 역시도 노무현 재단이 이상하거나 거기서 누가 돈을 빼먹었다면 탈탈 털어서 조사해가지고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유시민 이름이 끼고 안 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겁이 나서 오히려 지발에 절여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탈탈 털은 거 아니냐라고 지레겁을 먹고 나서가지고 미리 방어작전을 편 게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죠. 저는 지금 즉시 노무현 재단 계좌 지금이라도 탈탈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엄청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당장 서울 원수동에 짓고 있는 노무현 시민센터의 평당 건축비만 따지고 들어가도 거기에 분명히 노무현 재단의 계좌에 관련된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건 제 짐작이지만 99% 자신합니다. 아니 100%, 1000% 이상도 자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